네, 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써보지 못한 선정산 서비스를 얘기 드렸다면 오늘은 실질적으로 제가 현재 대출 금액이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이제 자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어쨌든 신용 등급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6등급 미치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은 선정산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든 신용등급을 올리는 쪽으로 작업을 해서 신용등급을 최대한 올린 후에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6등급은 이제 막 기준이 그냥 그겁니다. 그냥 신용거래도 안 하고 그냥 빚도 없고 이러면 대부분 한 5등급, 6등급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 저희와 같은 쇼핑몰 사업을 했을 때는 충분히 대출이 가능했고 왜냐면 제가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6등급 이상이시면 저는 항상 이제 국가기관을 활용하라고 하고 있고요. 국가기관을 활용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율이 제일 저렴해서입니다. 보통 이제 재단이나 공단 이용하면 지금 상황에선 한 1% 정도 나오거든요. 1%대 이율이 사실 어디 가도 있지 않고 담보나 이런 게 없어도 나오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 국가기관을 추천하고 있어서 6등급 이상이시면 이제 제가 얘기해드린 대로 한번 해보시면 자금이 좀 확보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들이지 뭐 객관적인 법적 근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그냥 제 경험이니까 한번 듣고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어쨌든 선정산 서비스를 위해 어쨌든 카톡으로 신용등급 확인하는 법도 얘기 드렸었고 토스로도 확인하는 법, 그래서 만약에 등급이 안 좋으면 항상 체크하면서 최대한 올려보시길 추천드렸습니다. 토스에서는 클릭 몇 번으로 바로 자료 제출 통해서 한 등급이라도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비타페이나 뭐 어니스트 펀드, 데일리 펀드, 네이버, 국민은행, 그리고 11번가에서 직접 하는 것까지 얘기를 드렸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가기관에 한번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국가기관 정보를 위해선 사실 지금 보이시는 이제 비즈인포 기업마당인 사이트를 하루 한 번씩 접속해 보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제 금융뿐만이 아니라도 사실은 지원 사업도 다 뜨고 있는 사이트긴 한데 여러분이나 저같이 이제 그냥 단순한 도소매 쇼핑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지원 사업은 좀 어렵고요. 나중에 제조나 이런 걸 하시면 지원 사업도 충분히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쪽 저는 해보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초기 단계를 얘기 드리는 거니까 초기에는 저도 그렇고 그냥 도소매일 때는 다른 지원 사업은 사실 지원이 안 되는 편이었으니까 안 하시길 추천드리고 금융 체크하셔서 항상 체크해 보시면 그 시즌마다 특이한 자금들이 좀 나올 때가 있어요. 최근 들어는 어쨌든 그런 질병 때문에 갑자기 추경도 많이 되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자금도 조건이 맞은 경우에 항상 신청해 보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루 한번 가셔서 금융란 체크해 보셔서 현재 사회적인 특성 때문에 특이한 자금들이 조금 나왔다라고 공고가 떴을 때는 항상 이전에 거절 당하셨더라도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자금이 필요할 때 계속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매달 매달 했고 뭐 분기별로 항상 뭐 마감이 될 때마다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가지고 항상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매출이 한 뭐 월 2천 정도 요 정도 됐을 때 제가 찾아간 곳이 이제 신용보증재단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주소가 서울이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화나 인터넷 통해서 상담 예약을 하면 문자로 이제 필요 서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사업자 등록증, 뭐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그런 것들 다 준비해서 한번 가시면 상담이 가능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 되겠다 싶으면 이제 실사 날짜가 잡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실이 제 원룸 오피스텔 이런 곳이었으니까 실제로 오피스텔로 찾아오고요. 재단이나 이제 추후에 보여드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우에는 작은 업체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주변에 보이는 진짜 소상공인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기관이다 보니까 제가 느낀 재단이나 공단은 그냥 집에서 작게 해도 전혀 무시하는 거 없고 충분히 자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 지금 집에서 혼자 하고 있으니까 안 주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신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진짜 이곳에 가시면 근처에서 슈퍼 하시는 사장님, 뭐 옷가게 뭐 이런 분들 많이 오시니까 그냥 당당하게 가셔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쇼핑몰이고 뭐 무재고로 하다 보면은 저같이 오히려 무재고 쇼핑몰을 하다 보면 수익이 정해져 있고 진짜 정상 금액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손해 볼 일도 없고 이제 갚을 확률도 매우 높다 보니까 오히려 반겨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단에 한 월 매출이 2천 정도 나왔을 때 재단을 방문했었고 서류 준비해서 가고 그 다음에 제 집으로 한번 실사를 오신 이후에
매 시즌마다 또 뭐 제휴하는 은행이 다른 것 같아요. 뭐 그때는 국민은행, 지금 우리은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은행에 만약에 계좌가 없으면 계좌 트고 나면은 보증서를 발행해서 그 은행으로 지급해주고, 그 계좌에 바로 이제 보증서가 발급되면 은행에서는 최대한 빨리 입금을 해주더라고. 왜냐면 입금한 이후엔 이제 어쨌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보증서라는 게 발급이 되면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면 보증서라는 게 어쨌든 재단에서 만약에 이 사업자가 상환을 못 하더라도 보증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보증서만 있으면 저같이 뭐 여러분이나 저같이 뭐 부동산이나 뭐 담보 뭐 자산이 없더라도 되게 환영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보증서만 들고 가면 은행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해주니까 보증서를 통해서 재단은 이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보통 제가 최근에 받은 거는 이제 보통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간에 상환을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2년 거치 3년 분할짜리 상품을 아직 상환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재단에 관해서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 금액을 높일 때, 저 같은 경우 2000일 때 재단을 가서 아마 대출이 한 3천만 원 나왔던 것 같아요. 3천만 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월 매출 한 5천이 됐을 때 조금 증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방문을 했는데, 제가 느낀 재단은 이제 증액을 물론 해주긴 하는데, 증액하는 것보다 기존 대출을 다 갚으면 오히려 더 큰 금액을 다시 해주는 이런 방식을 조금 선호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 당시에 어쨌든 혼자 하고 있었고 수익이 나고 있었으니까 3천만 원을 일시 상환하고 다시 신청을 해서 5천만 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5천만 원까지 받았었고, 그 다음에 매출이 좀 더 늘었을 때 찾아갔을 때는 사실은 재단으로 제가 느낀 맥시멈 금액은 5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5천만 원이 넘으면 재단 입장에서도 이제 뭐 이것저것 서류가 많아지고, 5천만 원이 넘게 필요한 금액이라면 우리가 지원할 뭐 소상공인이 아니다, 영세업자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 정도 넘는 금액은 이제 기금을 찾아가라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단을 통해선 저는 어쨌든 5천만 원까지 받았었고, 남들이 물어봤을 때도 재단은 거의 맥시멈이 5천만 원이다 라고 제 경험상을 통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한 기관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는데요. 신용보증재단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름만 봐도 소상공인진흥공단이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상담 예약하고 서류 준비해서 방문하면 서류 검토해서 괜찮다 싶으면 사무실로 실사 한번 와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나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난 이후에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인데, 재단이랑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보증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두 가지 방식이에요. 앞서 말한 재단에서 하는 것처럼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방식도 있고, 대부분이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 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있는 자금을 통해서 직접 이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은행을 거칠 은행이 따로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처음에 저같이 이제 작게 시작하는 분들은 두 곳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재단에서 5천 받고, 그 당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뭔가 수출업체였나요? 뭔가 이런 것들이 자금이 또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국내 마켓 하면서 해외 마켓도 해가지고, 그때는 또 소상공인진흥공단 통해서 이제 1억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을 대출 받아서 또 이제 지금도 상환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점이라면, 이제 직접 대출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보증서를 하다 보면 재단이랑 겹치는 금액이 좀 빠지거나 이럴 텐데, 공단에 직접적인 대출이 있다 보니까 재단에서 받은 금액을 제하고도 이 사업자가 자격이 되면 직접 자금으로 바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재단과 공단 두 곳 자금을 모두 다 동시에 받은 적도 있으니까, 두 곳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한 곳이 안 됐더라고 해도 한 곳이 안 돼도 다른 곳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가보시면 될 때도 있고, 저처럼 두 곳 다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금이 있을 때, 보통 이제 재단이나 공단 모두 다 자금이 정해져 있거든요. 원래 예산은 이 정도다. 근데 뭐 최근 들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추경이 많이 되고 해서 또 나올 때가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한번 까였을 때, 뭐 재단이나 공단 갔을 때 서류 제출해서 막 담당자가 보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번은 좀 안 되겠는데요 하면 실제로 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열심히 해서 매출을 더 올린 다음에 분기별로, 보통 개인 사업자시면 6개월 단위고, 6개월이니까 뭐 7월이랑 1월쯤이면 바로 이제 매출 신고하고 세무서 통해서 뭐 자료도 받을 수도 있고,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에 이제 한 분기가 더 추가될 때,
그리고 그 매출이 늘었을 때 그럼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은 만약에 까였을 때 분기가 끝나면 다시 한번 갔었고, 개인 사업자는 또 6개월이 됐을 때 매출이 좀 올랐다 싶으면 바로 가서 또 신청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편이긴 하고요. 그래서 공단의 경우에는 직접 대출이다 보니까 저는 5천만 원 넘게도 실제 받았고, 재단은 맥시멈이 5천이라고 느꼈고, 공단은 직접 자금을 대출을 통해서 1억까지는 안 해주는데 한 7, 8천까지는 그래도 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7천인가 8천 정도를 받아서 이제 열심히 운영 자금으로 굴리고 상환을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섰을 때가 제가 이제 연매출이 한 10억이 넘었을 때, 10억이 넘어서면 이제 재단이나 공단을 가면 이런 말들을 해요. 뭐, 우리가 해줄 게 아니라 기금을 찾아가면 오히려 더 큰 금액을 해줄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쯤 저는 이제 기금을 알아봤었고, 사실 그 전에도 기금 뭣도 모르고 자금을 준다니까 기금을 간 적이 있었는데, 직원도 없을 때, 직원도 없고 이제 집이 오피스텔일 때 기금을 갔을 때는 굉장히 많이 사실 무시를 당했었어요. 이제 기금은 진짜 회사, 우리는 정말 중소기업, 뭐 직원도 있고 소상공인을 어느 정도 벗어난 급의 회사들을 지원해준다라는 느낌의 이제 대우를 많이 받아서 그렇구나 하고 바로 재단이나 공단을 활용한 케이스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니까 바로 재단이나 공단을 먼저 활용하시고 이제 회사를 좀 더 키우실 생각이 있다면 이제 두 가지겠죠. 회사를 좀 더 키우실 생각이 있으면 좀 더 키운 후에 이제 기금을 활용하시면 되고, 지금 단계에서 나는 뭐 내 수익 극대화를 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이 자금 가지고 최대한 극대화를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 단계를 넘어서면서 이제 식구들도 직원들도 많이 채용을 하고 회사 볼륨도 한 10억 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재단 자금으로는 부족함도 느꼈고 추가 자금이 필요해서 이제 기금 쪽으로 갔었고요. 기금은 크게 신용보증기금이랑 기술보증기금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통 도소매 업체는 신용보증기금에 속하고,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도소매 말고 뭐 제조겠네요. 제조나 이제 뭐 IT 쪽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기술보증기금 자금도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이제 받으시면 좋고, 만약에 제조나 이런 것들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기술보증기금이 사실 두 기관을 동시에 봤을 때 기술보증기금은 말 그대로 기술에 관한 보증을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매출은 적지만 뭐 기술이나 아니면 뭐 그쵸? 기술이 뭔가 특허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기술을 좀 더 인정해줘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예를 들어 뭐 1억 정도 나올 거라면 기술보증기금에서는 그런 기술이 있다면 한 1억 5천, 2억까지도 나오는 걸 저는 경험해 봤으니까 나오는 금액 자체는 기술보증기금은 좀 더 클 수 있다라는 걸 저는 경험해 봤고, 도소매로는 신용보증기금을 가야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직원이 생기고 사무실도 있고 규모도 한 10억 정도 되시면은 신용보증기금 이제 찾아가시면 이제 대출이 될 거고, 이 두 기관은 제가 느꼈을 때 시작이 일단 1억 정도였어요. 그래서 일단 성사가 되면 대부분 한 1억 정도가 나왔던 것 같고, 재단이랑 비슷합니다. 이제 상담 예약해서 회사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조건이 맞다 싶으면 실사를 오시고, 그래서 실사 와서 대부분 이제 뭐 금액이나 요 정도 되겠다라고 판단 내리시면 보증서를 발급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행 방문한 다음에 대출 실행하면 그 금액이 나오고, 조건은 이제 재단이나 소상공인 진흥공단보다는 이율은 살짝 높아요. 그래서 이율은 살짝 높지만 거치 기간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2년 거치 3년 분할이고, 예를 들어 1억이면은 뭐 그걸 계속 연장하는 식의 방식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1억을 받는 걸 시작했고, 재단에 예를 들어 금액이 남아 있으면 우리가 한 1억 정도 줄 수 있는데 재단에서 받은 게 5천이다 이러면 한 5천 정도 나오는 식이고요. 예전에는 뭐 이제 공유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 공유가 돼서 그런 식이라서 저는 재단 거는 그런 식으로 상환한 이후에는 뭐 기금 것만 쓰고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현재는 이제 기금 자금만 그런 식으로 한 10억 원대를 대출을 받은 상황이고 열심히 해서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억인데 회사가 계속 성장하면 증액을 해주는 편이더라고요. 기금도 근데 뭐 새로 신규를 또 좀 더 선호하는 느낌을 받았어서, 예를 들어 제가 1억에서 3억을 받을 때는 1억을 상환하고 다시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뭐 3억까지 조금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1억 상환하고 3억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 단계를 갔을 때는 사실 3억을 진짜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바로 상환을 할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는데 그래도 조금 증액을 해주는 케이스도 있어서 그렇게 저는 조금씩 금액을 늘려서 추가하고 추가 보증으로 이렇게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10억까지 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있습니다. 앞선 소상공인진흥공단이랑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두 기관이 성격은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이한 점이라면 이제 기보나 신보, 기금처럼 이제 보증서를 또 얘네들도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고 자금이 직접적으로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도 이제 투트랙인데 대부분 공단이 가진 자금에서 직접 대출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서 얘기해 드렸던 대로 본인이 성장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매출액 10억 넘고 직원도 뭐 5명 넘어서 소상공인을 탈피했다 싶을 때는 이제 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이용하시면 좋은데 이때도 동시에 받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뭐 저 같은 경우도 몇 억 받고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몇 억 받고 이런 식으로 동시에 지금도 사실 상환을 하고 있는 시기라서 동시에 받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이렇게 두 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단계가 신용보증기금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렇게 두 개 묶어서 가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 공단 자금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 환경을 좀 많이 탄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재단이나 뭐 기금 같은 경우는 제때제때 그냥 수시로 방문을 해도 되는데 공단은 특이하게 뭐 그 환경에 맞게 자금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지금 수출이 좀 줄면 수출업체를 위한 뭐 자금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뭔가 안 되면 소상공인 전용 대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앞서 얘기해드렸던 대로 기업 마당을 항상 보시고 이 자금이 이 자금의 자격 요건에 내가 부합하다 그러면 뭔가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신청하시고 보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격만 되면 우리나라는 충분히 이제 중소기업이나 여러분이나 저 같은 회사들을 충분히 키우려고 하는 자금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중견기업까지는 저도 당연히 아직 못 갔으니까 모르겠으나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은 딱 10억까지는 저도 이제 경험을 했고 가능한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이제 뭔가 더 성장해서 더 큰 회사가 되면 이제 저도 뭐 중견기업이나 더 큰 자금을 이제 은행이나 뭐 이런 쪽으로 받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어쨌든 지금 벤처 투자나 이런 것보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그냥 단순한 도소매라면 사실 많은 금액 그리고 벤처 투자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자금이 훨씬 좋다라고 저는 경험을 했고 혹시나 추후에 제가 뭐 벤처 자금이나 뭐 좀 더 나은 자금을 받게 되면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더 많은 주문 들어올 겁니다. 감사합니다.